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는 아주 신기하고 멋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무엇의 여행이냐고요? 바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성장 이야기랍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씨앗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씨앗의 여행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흙 속에 아주 작고 귀여운 씨앗 하나가 포근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씨앗은 매일 밤 꿈을 꾸었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언젠가는 나도 예쁜 꽃을 활짝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선물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고 말이죠. 씨앗은 마치 작은 보물 상자처럼 자신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씨앗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씨앗은 따뜻하고 반짝이는 햇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햇님은 씨앗에게 반짝이는 빛과 포근한 온기를 아낌없이 주었어요. 씨앗은 햇님의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마치 엄마 품 같아. 하고 행복해했죠. 햇님은 씨앗이 차가운 흙 속의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와 힘을 주었답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햇님의 에너지는 씨앗의 내부에서 생명의 불꽃을 지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햇님만으로는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씨앗에게는 목마름을 채워줄 맛있는 물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서 촉촉한 비가 주르륵 사랑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씨앗은 빗방울을 냠냠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 하며 감사히 마셨죠. 비가 내리면 땅속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씨앗은 그 물을 뿌리로 쪽쪽 빨아들여 통통하고 힘이 넘치게 변했어요. 물은 씨앗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영양분이 된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신선한 물을 마셔야 키가 크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은 씨앗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씨앗들이 자라고 있을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햇님과 비의 따뜻한 사랑과 넉넉한 도움으로 씨앗은 드디어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온 힘을 다해 작은 싹을 틔웠어요. 연두색의 귀엽고 여린 싹이 단단한 흙을 뚫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을 때 씨앗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싹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와, 세상은 이렇게 넓고 푸르고 아름답구나. 정말 신기하고 멋져. 하고 감탄사를 연발했겠죠? 싹은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은 씨앗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랍니다. 작고 여리던 싹은 햇님과 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처음에는 조그맣던 싹이 점차 키가 쑥쑥 크고 잎사귀도 점점 더 풍성해졌죠. 잎사귀들은 햇님에게서 에너지를 얻어 싱싱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뿌리는 땅속 깊숙이 내려가 맛있는 영양분을 흡수했어요. 마치 우리가 키가 크려면 영양가 있는 밥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잠도 잘 자야 하는 것과 같답니다.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서 맛있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광합성을 통해 식물들은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와 채소를 선물해주기도 해요. 친구들이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상쾌한 이유도 잎사귀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서 깨끗한 산소를 내보내주기 때문이랍니다. 식물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주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공장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답니다. 시간이 흘러 식물은 점점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줄기는 단단해지고 잎사귀는 더욱 푸르러졌죠. 그러던 어느 날 식물은 아주 특별하고 설레는 선물을 받게 된답니다. 바로 동글동글 귀여운 꽃봉오리예요. 조그맣게 맺힌 꽃봉오리는 앞으로 활짝 피어날 아름다운 꽃이 될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식물은 꽃봉오리가 생기자 우와 드디어 내 오랜 꿈이 이루어지려나 봐.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꽃봉오리 안에서는 수많은 꽃잎들이 조용히 깨어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식물은 마치 보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꽃봉오리를 키웠답니다. 꽃봉오리가 점점 커지고 색깔을 띠기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기대감을 높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어우러지는 완벽한 순간에 꽃봉오리가 짠! 하고 활짝 피어났어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정말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예쁜 꽃들이 세상에 고운 얼굴을 환하게 내밀었답니다. 꽃은 주변을 가득 채우는 향긋한 냄새를 솔솔 풍기며 바삐 움직이는 벌들과 하늘을 팔랑팔랑. 나는 나비들을 기쁘게 불러 모았어요. 벌들은 꽃의 달콤한 꿀을 맛있게 먹고 나비들은 아름다운 꽃 위를 사뿐사뿐 날아다니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냈죠. 온 세상이 꽃 덕분에 더욱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세상이 더욱 환하고 생기 넘치게 빛났답니다. 꽃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벌과 나비를 통해 새로운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처럼 식물과 동물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꽃이 활짝 피어난 후 시간이 지나 꽃잎들이 살랑살랑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작고 소중한 씨앗들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씨앗들은 엄마 꽃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이제는 독립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해요. 씨앗들은 가벼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거나 귀여운 새나 부지런한 동물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새로운 땅에 도착한 씨앗들은 그곳의 흙 속에 포근하게 잠들어 햇님과 비를 기다리며 새로운 꽃의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거죠. 정말 신비롭고 멋진 자연의 순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의 씨앗이 꽃이 되고 그 꽃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씨앗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햇님, 비, 그리고 땅속의 풍부한 영양분 등 많은 자연의 친구들과 요소들의 아낌없는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씨앗은 혼자서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도움 덕분에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을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친구들, 혹시 춥고 흰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춥다고 해서 모든 식물들이 잠만 자거나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12월에도 우리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꽃들이 있어요. 이 꽃들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강인하게 생명을 꽃피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은 바로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는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워서 춥고 쓸쓸한 겨울 정원을 환하고 생기 있게 밝혀준답니다. 동백꽃은 마치 겨울의 여왕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해요. 꽃잎이 겹겹이 쌓인 모습이 장미와 비슷해서 겨울의 장미라고도 불린답니다. 동백나무의 꽃말은 아주 예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참 좋은 꽃이에요. 동백꽃은 보통 1월부터 4월 사이에 활짝 피어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12월부터 꽃을 볼 수도 있답니다. 동백나무 중에는 애기동백이라는 종류도 있는데 이 친구는 다른 동백보다 훨씬 더 일찍 꽃을 피워서 12월부터 이른 봄까지 우리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애기동백은 일반 동백보다 꽃잎이 작고 섬세해서 더욱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추운 날씨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동백꽃을 보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개발선 인장이라는 식물도 11월이나 12월에 아주 예쁜 꽃을 피워요. 개발선 인장은 브라질에서 온 다육식물인데 줄기가 마치 깨의 발처럼 생겨서 그런 재미있는 이름이 붙었대요. 이 식물은 분홍색, 빨간색, 흰색 등 정말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우고 꽃말은 불타는 사랑이랍니다.
주로 따뜻한 실내에서 키울 수 있어서 추운 겨울날 우리 집 안을 따뜻하고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예쁜 전구처럼 집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개발선 인장의 꽃을 보면 겨울 추위도 잊을 만큼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키우기도 비교적 쉬워서 식물을 처음 키우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으로 유명한 수선화도 겨울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에요. 하얀색이나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수선화는 설중화라고도 불리는데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밭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수선화의 모습은 정말 강인하고 아름답죠. 수선화는 주로 12월부터 3월까지 개화하며 꽃말은 자기의 자존심, 고결, 신비라고 해요. 이처럼 깊고 멋진 꽃말처럼 수선화는 우아하고 고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추운 겨울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는 수선화를 보면 마음속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수선화는 겨울의 낭만과 신비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꽃이랍니다. 이외에도 남매라는 나무도 1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온 낙엽 관목인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꽃을 피운답니다. 남매의 꽃은 작지만 그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 겨울의 공기를 향기롭게 채워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 빨간색 잎의 포인세티아도 12월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꽃이죠. 포인세티아는 사실 꽃잎이 아니라 포엽이라는 잎이 붉게 물든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겨울 식물이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포인세티아를 보면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제주도나 남해안의 따뜻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난초인 한란도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한란은 아주 우아한 모습과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한란의 고귀한 모습은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해요. 그리고 목마가렛은 환경만 잘 맞춰주면 무려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말 신기하고 기특한 꽃이에요. 추운 겨울에도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랍니다. 목마가렛은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피어나서 마치 작은 구름 같기도 하고 작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춥고 혹독한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 꽃들도 모두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따뜻한 햇님과 촉촉한 비 그리고 넉넉한 땅의 영양분을 받으며 춥고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 거랍니다.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해줘요. 겨울 꽃들을 보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용기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씨앗이 어떻게 햇님과 비, 땅의 도움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그리고 춥고 어려운 겨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특별한 겨울 꽃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씨앗처럼 언제나 꿈을 꾸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쑥쑥 건강하게 성장해서 언젠가는 세상의 멋진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씨앗의 꿈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항상 행복하세요.